키위는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키위도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키위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1. 우유. 키위와 우유의 조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액티니딘은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반응을 일으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탈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구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약자의 경우 이런 반응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키위를 먹고 싶다면 우유를 마시기 전으로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요구르트. 요구르트 역시 우유와 마찬가지로 키위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키위의 산성 성분과 만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키위의 액티니딘이 요구르트의 단백질을 분해해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 있죠. 건강을 위해 요구르트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키위와 따로 섭취하세요. 키위를 먹은 후 요구르트를 먹고 싶다면 최소 1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바나나. 키위와 바나나는 모두 맛있는 과일이지만 함께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두 과일 모두 소화를 돕는 효소를 갖고 있는데 이 효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나나와 키위는 모두 칼륨이 풍부한 과일인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칼륨을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리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4. 레몬. 키위와 레몬은 모두 산성 과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위산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키위나 레몬을 먹고 싶다면 하루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5. 토마토. 토마토와 키위의 조합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식품 모두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한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키위의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토마토와 키위를 모두 섭취하고 싶다면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키위를 먹었다면 저녁에 토마토를 먹는 식으로 말이죠. 6. 생선. 키위와 생선을 함께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키위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생선의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우리 몸에서 이를 이물질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키위를 먹은 후 생선을 먹거나 생선을 먹은 후 키위를 먹을 때는 최소 2-3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땅콩. 땅콩과 키위의 조합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식품 모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키위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땅콩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어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키위와 땅콩을 절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도 두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꿀. 키위와 꿀을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키위의 산성 성분이 꿀의 효소 작용을 방해하여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당분이 높아 한 번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특히 이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키위나 꿀을 섭취할 때는 각각 따로 먹고 섭취량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녹차. 키위와 녹차를 함께 마시면 비타민C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키위의 비타민C와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므로 최대한의 흡수를 위해서는 키위를 먹은 후 1-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단백질 보충제. 마지막으로 키위와 단백질 보충제의 조합도 피해야 합니다. 키위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보충제의 단백질을 분해해버려
영양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 후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분들은 키위와의 섭취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키위를 먹은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키위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10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중에는 키위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위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는 식품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키위를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키위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껍질째 먹으면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위의 숙성 정도에 따라 영양 성분과 맛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덜 익은 키위와 완전히 익은 키위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상태의 키위가 가장 영양가가 높을까요? 더 나아가 키위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생으로 먹는 것 외에도 키위를 이용해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키위 샐러드, 키위 스무디, 심지어 키위 피자까지. 상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나요? 이 모든 흥미진진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맛있는 식사를 위해 꼭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